국민연금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한 730~4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을까요?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국민연금에 투자하는 거.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려고 해서 갖고 있는 포션이 가장 큰 건 어디를 갖고 있을까요? 국민연금에서요. 네. 투자가 워낙 다양하니까요. 네, 뭘 첫 번째. 말씀하시는지. 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안전성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되니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예금은 거의 없고요. 예금에 갖고 있는 거면은 예금에다가 해놓으면은 굳이 국민연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직원들 월급 주면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아무나 갖다 넣으면 투자라고 되니까. 하진 않잖아요. 예금으로 그냥 두는 거를. 그래서 채권도 투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래서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전체 돈의 50%가 보통 채권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국공채 같은 거에서 리스크가 제일 적은 데다가 넣고 근데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수익성이 아주 낮으니까 그 다음 포션으로 많은 데가 증권으로 해서 주식 투자를 보통 지금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 주식도 채권도 마찬가지로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국내 증권, 해외 증권 이렇게 나눠서 가고요. 그러면 50%가 채권, 40%가 주식, 10%가 대체 투자라고 해서 부동산이라든가 벤처캐피탈이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가장 위험한 투자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개인이기 때문에 예금과 채권과 주식과 그 다음에 위험성이 가장 큰 파생금융 상품이나 이런 대체 투자에 해당되는 거를 나름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야 되는데 국민연금의 전문가들은 5대 4대 1의 비율로 갖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채권이 5군요. 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국공채 같은 거를 갖고 있으면 안전한 채권. 왜 그러냐면 주식도 요즘과 같은 때는 아주 커다랗게 마이너스를 내버리면 미래의 먹거리가 완전히 다 날아가면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채권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포션이 좀 크긴 한데 우리나라도 주식 포션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왜 그러냐면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채권을 가지고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식 포션을 늘리고 최근에 지금은 이런 위험성이 좀 크지만 수익성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대체 투자라는 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5대 4대 1의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어서 개인들도 나름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체가 1억 원이다. 그러면 예금을 뺀 나머지는 다 날라가도 좋다라는 전제하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좀 가야 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요. 다시 짜야 되겠네요. 너무 비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좀 전에 금방 또 그 부동산 투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부동산 값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산다는 건 부담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증권사에서 이제 내놓는 상품 소위 리츠라고 하죠. 건물을 이제 사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교적 안전하다 그래서 투자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리츠를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느끼니까 느끼죠. 그러면 돈을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부동산을 간접 투자하게 해라. 빌딩 10층짜리를 내가 사진 못하지만 우리 하나가 벽돌 하나씩 살 수 있는 돈인 사람 모아가지고 그렇죠. 십시일반해서 사자. 그 빌딩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거 가지고 배당 소득하고 나중에 매각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거를 만들어 놓은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리츠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리츠가 담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다. 그럼 건물의 수익성은 뭘 갖고 만들어낼 수 있나요? 임대소득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리고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해서 뭐 저쪽 압구정동의 로데오 길도 좀 황폐해지고 가로수길도 좀 그러고 경리단길도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리츠 상품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정부에서 권장했던 상품이 1, 4분기에 리츠가 26%가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이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리츠가 안전하다 채권이 안전하다라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경제 상황이 너무 좋으면야 다 뭐 수익도 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외국계 증권사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근데 요즘 재택근무하더라고요, 집에서.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러더래요. 어머, 이거 돌아가네? 그러면 뭐부터 줄이냐? 사람을 줄인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사무실을 줄인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오마이 나의 리츠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거 사실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너무 갑자기 와버린 네. 거예요. 리츠도 펀드로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런 상황도 생겼지만, 그러면 아까 국민연금은 대충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 4분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펀드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면 네. 그 전체 펀드 사이즈가 10억 이상 되는 그 비교적 큰 거, 전체 사이즈가 10억이면 뭐 작지만 그 10억 이상 되는 모든 펀드들 한 961한가가 되는 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몇 %입니다. 전문가들이 한 펀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그 사람들을 믿고 돈을 맡긴 거지만 전문가들도 이런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해외 주식은 마이너스 17%인가에서 국내 주식보다는 많이 빠졌지만 해외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펀드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를 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데가 리츠 20 몇 %, 해외 주식, 국내 주식,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나요? 그 재테크 포트폴리오 중에서 네, 최고의 네. 수익은 예금이죠. 예금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1, 4분기 수익을 놓고 보면 다 마이너스인데 해외 채권, 뭐 국내 채권 뭐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그 행복을 느끼는 거가 그 돈에 대한 행복을 느끼는 게 두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1억을 벌었는데 친구가 1억 1천만 원을 벌으면 불행해진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중요한데 반드시 내가 비교하는 사람보다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러면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행복하냐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기대치를 넘어갔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돈을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게 위축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나는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 월급은 비록 깎였지만, 그럼 이런 행복을 느끼고 좀 안심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펀드가 마이너스 20, 30이 나서 은행에서 예금에서 0.75% 이자를 받는 거를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본인의 기대치가 너무 높게 가 있어서. 욕심을 버려야 행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네. 말씀드린 대로 투자와 투기와 도박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대상이 된 그 자산이나 어떤 물건들의 밸류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게 밸류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장기적인 기간에 합리적인 기대 수익을 기대하는 거를 투자라고 그러고요. 이거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비상식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는 거를 투기, 우리가 뭐 튤립 광풍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부터 여러 번 있었는데 이걸 투기라고 부르고, 도박은 아예 그냥 그런 거에 개념이 없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깜깜이로 미래 예측하는 것 자체가 블랙스완이다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투자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자기 희망이 섞인 투기거나 도박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와중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펀드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블랙스완 펀드입니다. 무엇을 했을 것 같으세요? 블랙스완 펀드인데요. 수익률은 3개월 동안에 무려 4,144% 수익을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어떻게 냈는데요. 그런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까? 네, 사람들은 블랙스완 펀드라고 그러죠. 블랙스완이 일어날 거에 대비해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한 번은 코로나라고 이 사람들이 찍지는 않았지만 무엇인가에 의해서 과거의 패턴을 깨고 아주 커다란 일이 벌어질 거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엄청난 떼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 하기에는 아직 좀 그러니까 차근차근 예금부터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조금 쉬운
채권 투자 시간에는 또 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용어를 익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님 말씀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주식 시장이 화랑일 때 내가 딱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보고 딱 빠져나오면 그건 이제 그대로 나의 수익이 되지만 투자라는 게 사실 뭐 일평생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토탈해서 평균을 내보면 생각만큼 수익률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뭐 코로나 같은 많지 경우도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낸 사람들이 80% 이상이 된다는데 저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주식 갖고 떼돈 번 사람들 되게 많다고 그러는데요. 주변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직접 아는 사람은 없고 항상 건너서 아는 사람. 내 친구의 친구가 그랬다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인 거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들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이런 무슨 운동 이거는 좀 자제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커다란 음모론에 들어가서 그냥 불나방이 되는 거 아닌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좀 차근차근 해서 투기나 도박이 되지 않고 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 또 이런 시간이 준비가 된 거니까요. 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한번 다시 정말 재정립을 할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